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이 한 말은 정말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의 대표는 막을 수 있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쏜다. 막기 힘듭니다. 전쟁은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뒤에서 총질을 하는 내부 첩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군법 회의에 회부해서 즉결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거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과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요?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충심해서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누가 모릅니까? 지금 이준석이 선대위 직책을 사퇴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이준석은 주구장창 똑같은 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메머드다. 이거 빨리 해체해야 된다. 어제는 선대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니 선거를 2달이 앞두고 선대위를 새로 꾸려라? 선거 포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악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준석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서 선거는 대단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신이 나서 지금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고 이게 고소고발전으로 가서 이제 어쩌면 정치적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지금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에 바친 듯합니다. 물론 이준석이 성상납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자 김모 씨,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향응이든 뭐든 제공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 옆에 있는 호텔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적어도 상당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 명단에 이준석 이름이 늘 올라가 있고 또 수백만 원어치 뭘 또 받았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성을 중시해야 될 개혁을 이야기했던 이준석이 이런 자기의 비위 의혹이 드러날까봐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나 좀 살려줘, SOS를 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이 대표가 주장하듯이 민주당의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준석 어젯밤 이제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젯밤 거의 독약의 존재로 변한 것 같습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 쓴 칼럼, 보약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은 독약으로 기억되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정말 독약을 이준석이 뿌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창피한 대표가 지금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준석 비판 이런 시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앞은 연일 이준석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말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준석의 책임을 어떻게 무례합니까? 이 역사의 죄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 이준석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이준석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부하는 자들이 행행하는 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준석을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이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서 조수진, 김용남 두 사람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봐준 겁니까? 그렇지만 건이 좀 다릅니다. 이준석은 성상납 의혹 건입니다. 두 사람은 발언 이런 건데 아무튼 뭐든지 간에 무엇보다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당을 해치는 이 해당 행위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윤리는 침묵합니까? 이러니 국민의힘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 아마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당이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김종인 이번에는 이준석한테 단단히 경고하기 바랍니다. 뭐 한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하는 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말하는 선거 캠페인입니까? 정말 이런 당대표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오늘 김종인 만납니다. 태도 변화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후보의 태도 변화와 선대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뭐 망해라고 악담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악의적인 공세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역시 선대위를 지금 어떻게 흔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면서 민주당의 선봉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기업 TBS 라디오입니다. TBS 교통방송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 나와서 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선대위를 메모드에 비유해온 이준석, 선대위 정리를 어떻게 하나, 사람을 모셔놓고 해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니까 해체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선대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메모드는 틀렸다.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난다. 이제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개설면을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한다. 그러면서 신지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과 이수정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그분들은 메모드랑 같이 쉬고 있으면 된다. 사실상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지가 후보인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까? 계속 자기 존재감만 부각해서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을 지금 막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표라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나만 옳다. 또 언론들은 이준석을 이용해서 이거 이준석을 이용해서 윤석열 공개하니까 재밌네. 이재명은 지금 놀면 됩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는 그냥 조용히 윤석열 공격을 이준석을 통해서 차도지게입니다. 차도살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사실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이준석, 그러니까 전체 해체를 해야 그분들도 기분이 안 나쁘다. 아예 선대위 해체하고 윤석을 망해라는 것 같이 들립니다. 아무튼 이런 인터뷰, 이걸 보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어제 대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의 선대위 해체 요구에 대해서 선거를 2달 남기고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악의적인 공세라고 본다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우리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전략을 맞추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이러쿵저러쿵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뜻이 뭔지를 아직 모르겠다. 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지금 하는 걸 봐가지고는 정말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어제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이후 이준석 대표가 주로 해온 일은 윤석열 후보와 측근 저격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총구를 겨눈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적진에서 날아오는 대폭보다 내부 소총질이 훨씬 아픈 법이다. 게다가 사수가 당대표라면 그 파괴력은 몇 곱절 늘어난다. 친여 성향 매체들의 야당 내부 부채질에 이준석 대표는 그냥 불쏘시개로 동원되고 있다. 이 대표를 보면 김대중 정부 초기 주목받았던 30대 참모가 떠오른다. 김 전 대통령 총애를 받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종종 설화를 일으켰다. DJ는 잘 쓰면 보약,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친구라고 했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이 보약처럼 보였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독약처럼 기억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준석은 정말 독약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